나는 남들이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때 나는 듣지 못한다. 하지만 나는 남들보다 많은 감각을 느끼고 살아간다. 나는 나름 많은 보람을 느끼며 살아간다. 2026년의 한국에서 나는 24살 청각장애인 여성으로 살아가고 있다. 사람들은 종종 나를 보면 먼저 안 들리세요? 라고 입모양을 크게 움직인다. 그 입술의 속도와 표정, 눈빛의 흔들림으로 나는 그 사람이 나를 불쌍하게 여기는지, 불편해하는지, 아니면 그저 궁금해하는지 읽어낸다. 나는 소리를 듣지 못하지만 대신 공기의 떨림을 느낀다. 지하철이 플랫폼으로 들어올 때 바닥을 타고 올라오는 진동이 먼저 나에게 신호를 준다.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어깨의 들썩임과 눈꼬리의 주름으로 그 분위기를 안다. 세상은 생각보다 많은 힌트를 남긴다. 하지만 세상은 친절하지만은 않다. 카페에서 주문을 하려다 뒤에서 누군가 다음 분이라고 외쳤을 때 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 뒤에 서 있던 사람의 한숨과 짜증 섞인 표정을 보고서야 내가 상황을 놓쳤다는 걸 깨닫는다. 그 순간 얼굴이 뜨거워진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휴대폰 메모장을 내민다. 죄송합니다. 청각장애가 있어요. 이 한 문장을 보여주기까지 나는 매번 용기를 모은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해하지만 어떤 날은 노골적인 불편함을 마주한다. 그럴 때마다 나는 묻는다.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아직 세상이 준비되지 않은 걸까? 뉴스 자막은 가끔 빠르고 공공기관 영상에는 수어 통역이 없는 경우도 있다. 중요한 정보를 놓칠 때면 나는 세상에서 한 발짝 밀려난 기분이 든다. 아무도 나를 밀어내지 않았는데 나는 자주 경계선 밖에 서 있다. 그래도 나는 매일 출근 준비를 한다. 작은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며 소리 대신 색과 형태로 세상을 읽는다. 팀원들은 처음엔 나를 어려워했지만 지금은 메신저로 먼저 말을 건넨다. 내가 집중력이 좋다고 말해줄 때 나는 비로소 내 자리가 있다는 걸 느낀다. 사람들은 내가 듣지 못하는 것만 본다. 하지만 내가 더 깊이 느끼는 것들은 보지 못한다. 그리고 앞으로 나는 그 보이지 않는 감각들로 이 도시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스스로 증명해 보려 한다. 사람들의 발걸음은 항상 급하고 엘리베이터 문은 오래 기다려주지 않는다. 나는 그 속도에 맞추기 위해 늘 한 박자 먼저 움직여야 한다.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건 준비되지 않은 순간을 더 많이 맞이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회사에 처음 입사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건 회의 시간이었다. 사람들은 동시에 말했고 웃음이 터지면 입술이 흐트러져 읽기 더 어려웠다. 누가 질문을 했는지 누가 대답을 했는지 놓치는 순간이 반복됐다. 나는 노트북에 빠르게 타이핑하며 흐름을 따라가려 했지만 가끔은 중요한 농담 하나에 모두가 웃는 장면에서 나만 멈춰 있었다. 그 순간의 공기는 묘하게 차갑다. 아무도 나를 배제하지 않았지만 나는 분명히 그 안에 완전히 들어가 있지 않았다. 점심시간 식당에서는 더 복잡하다. 주문번호를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없어 진동 호출기를 요청해야 한다. 어떤 날은 직원이 당황한 얼굴로 이런 건 없는데요 라고 말한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설명한다. 장애인 편의법에 대해 길게 말하고 싶지만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설 때도 많다. 억울함은 조용히 쌓인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비상벨이 울린 적도 있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서 있었고 사람들의 움직임이 갑자기 빨라지는 걸 보고서야 이상함을 느꼈다. 그날 이후 나는 항상 주변을 더 예민하게 살핀다. 안전조차 스스로 감각해야 하는 삶이라는 걸 배웠다. 그래도 이상하게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횡단보도 앞에서 바람이 얼굴을 스치면 오늘 하루를 통과했다는 안도감이 밀려온다. 나는 살아냈고 또 적응해냈다. 엄마는 가끔 수어로 묻는다. 많이 힘들지? 나는 웃으며 수어로 말한다. 괜찮아. 다 잘하고 있어. 사실 완전히 괜찮은 날은 많지 않다. 하지만 나는 매일 작은 승리를 쌓는다. 동료 한 명이 먼저 메모로 말을 건네는 순간, 카페 직원이 천천히 입모양을 보여주는 순간, 그런 것들이 나를 다시 세운다. 사람들은 모른다. 청각장애인은 소리만 못 듣는 게 아니라 설명해야 하는 삶을 산다는 걸. 매번 이해를 구하고 매번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걸. 하지만 나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이 도시에서 나는 단지 배려받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다. 2026년 나는 늘 그렇듯 회사로 향했고 지하철 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진동으로 열차의 도착을 느꼈다. 사람들의 표정은 무심했고 서울의 아침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아무 일도 없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날 오후 회의실에서 일이 벌어졌다. 프로젝트 마감이 가까워
모두가 예민해져 있었다. 팀장은 빠르게 지시를 쏟아냈고 누군가는 반박했고 또 누군가는 농담처럼 던진 말을 진담처럼 받아들였다. 나는 입술을 읽으며 최대한 따라가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분위기가 달라졌다.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향했다. 나는 그제야 내가 중요한 질문을 놓쳤다는 걸 알았다. 팀장은 내 디자인 수정 방향에 대해 물었고 나는 그 질문 자체를 듣지 못했다. 정적이 흘렀다. 누군가 한숨을 쉬는 게 보였다. 입술 모양으로 읽힌 짧은 말, 집중 좀 해요. 그 한 문장은 내 가슴을 세게 쳤다. 나는 집중하지 않은 적이 없다. 누구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써서 따라가고 있었다. 하지만 설명할 틈도 없이 회의는 흘러갔다. 회의가 끝난 뒤 나는 혼자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봤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억울했다. 나는 게으르지 않았고 무책임하지도 않았다. 다만 듣지 못했을 뿐이다. 그런데 세상은 그 차이를 쉽게 이해하지 못한다. 그날 저녁 팀 메신저에 조용히 글을 남겼다. 회의 시 자막 프로그램을 함께 사용해 볼 수 있는지 제안했다. 떨리는 손으로 보내기 버튼을 눌렀다. 혹시나 유난이라는 눈빛을 또 마주하게 될까 봐 두려웠다. 잠시 후 한 동료가 답했다. 좋은 방법 같아요. 같이 알아볼게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나는 그 글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는 않지만 누군가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 숨통을 틔워주었다. 청각장애인으로 산다는 건 단순히 소리를 못 듣는 문제가 아니다. 기회 앞에서 한 번 더 설명해야 하고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2배로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다. 나는 종종 같은 출발선이 아니라는 걸 실감한다. 그리고 며칠 뒤 회사 전체 앞에서 발표를 하게 된다. 그 무대에서 나는 처음으로 내 이야기를 꺼내게 된다. 발표 당일 나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다. 2026년의 서울은 여전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날만큼은 모든 시간이 나를 향해 조여오는 것 같았다. 나는 노트북 화면을 몇 번이나 확인했다. 슬라이드에는 디자인 시향과 함께 작은 문장이 하나 적혀 있었다. 보이지 않는 장벽에 대하여. 사람들은 내가 발표를 한다는 사실보다 청각장애인이 어떻게 발표를 할지 더 궁금해하는 눈치였다. 나는 사전에 요청해둔 실시간 자막 프로그램을 켰고 화면 하단에 글자가 뜨는 걸 확인했다. 마이크 테스트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고개 끄덕임으로 준비 완료를 알 수 있었다. 나는 천천히 발표를 진행하였다. 수화로. 물론 미리 만들어 놓은 자막이 있었지만 나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공기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다. 나는 내가 겪었던 회의 순간들, 놓쳐버린 질문들, 그리고 집중하지 않는 사람으로 오해받았던 나를 이야기했다. 감정은 최대한 눌렀고 대신 사실을 말했다. 청각장애인은 무능한 사람이 아니라 접근성이 부족한 환경 속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쓰는 사람이라는 것을, 작은 배려가 거대한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발표가 끝났을 때 나는 박수 소리를 듣지 못했다. 하지만 사람들의 손이 부딪히는 모습과 미묘하게 젖은 눈빛을 보았다. 그 장면만으로 충분했다. 그날 이후 회의에는 자막이 생겼다. 작은 변화였지만 나에게는 큰 전환점이었다. 나는 퇴근 후 지하철에서 한 남자를 만났다. 그는 내 보청기를 힐끗 보더니 과장된 입모양으로 말을 걸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휴대폰을 꺼냈다. 그는 웃으며 친구에게 무언가를 말했다. 그 입모양을 읽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다. 불쌍하다. 나는 그 단어가 싫다. 나는 불쌍해서 사는 게 아니다. 나는 선택하고 노력하고 일하고 웃는다. 다만 듣지 못할 뿐이다. 가끔은 이런 시선이 나를 더 작게 만든다. 엘리베이터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은행 창구에서 사람들은 나를 도와주기 전에 이미 규정한다. 약자, 보호 대상, 동정의 대상. 하지만 나는 동정이 아니라 기회를 원한다.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와 오래 생각했다. 내가 세상에 적응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걸까? 아니면 세상도 나에게 조금은 맞춰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나와 같은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온라인 모임에 나가보기로. 그곳에서 나는 또 다른 나를 만나게 된다. 모임 장소는 작은 공공시설 강의실이었다. 문을 열자 수어로 인사하는 사람들이 보였다. 나는 순간 멈췄다. 소리가 없는 공간이 이렇게 편안할 수 있다는 걸 처음 느꼈다. 누군가는 대학생이었고, 누군가는 직장인이었고, 누군가는 창업을 준비 중이었다. 우리는 서로의 속도로 대화했다. 입모양을 놓칠까 긴장할 필요도 없었다. 한 사람이 말했다. 우리가 약한 게 아니라 구조가 불편한 거예요.
그 문장은 내 안에 오래 남았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나만 유난히 힘든 게 아니었다. 사회는 아직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미 각자의 자리에서 버티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조금 더 당당해졌다. 회사에서도, 거리에서도, 그리고 뜻밖의 제안을 받는다. 회사 대표가 나를 불렀다. 우리 회사가 공공기관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고 접근성 디자인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내 경험을 듣고 싶다고 했다. 나는 망설였다. 내 이야기를 또 꺼내야 한다는 부담 때문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기회라는 생각도 들었다. 나는 사용자 입장에서 필요한 기능들을 정리했다. 영상에 자막을 기본으로 넣는 것, 알림을 진동과 시각 신호로 함께 제공하는 것, 고객센터에 문자 상담을 상시 운영하는 것.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꼭 필요하네요. 그 순간 나는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전문가가 되었다.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되었다. 그리고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큰 반응을 얻게 된다. 공공기관 웹사이트가 개편된 후 나는 조용히 접속해 보았다. 영상 아래 선명한 자막이 흐르고 있었다. 긴급 공지에는 텍스트와 시각 알림이 함께 표시됐다. 나는 한동안 화면을 바라봤다. 이건 작은 기능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창이었다. 며칠 후 모임에서 한 대학생이 말했다. 이번에 사이트 쓰기 편해졌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렸다. 나는 소리를 듣지 못하지만 세상이 나를 향해 조금 움직였다는 걸 느꼈다. 그 변화의 일부가 나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2026년에 나는 여전히 출근하고, 여전히 설명하고, 여전히 적응한다. 모든 것이 완벽해진 건 아니다. 여전히 자막 없는 영상이 있고, 여전히 무심한 말들이 있다. 하지만 나는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필요하면 말하고, 요청하고, 설득한다.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참여자다. 어느 날 신입사원이 들어왔다. 그는 나를 보며 조심스럽게 메모를 건넸다.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나는 웃었다. 나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 기준이 되고 있다는 걸 처음 느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나는 세상에 적응한 게 아니라 세상과 함께 바뀌고 있었다는 걸. 나는 남들이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때 여전히 듣지 못한다. 하지만 2026년에 나는 안다. 소리를 듣지 못해도 세상의 일부로 단단히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면 나는 빛의 온도로 하루를 느낀다. 커피잔에서 올라오는 김으로 온도를 읽고 사람들의 눈빛으로 감정을 읽는다. 나는 불쌍하지 않다. 나는 노력했고 배웠고 바꿔왔다. 작은 자막 하나, 작은 진동 하나가 누군가의 세상을 넓힌다는 걸 증명했다. 엄마는 여전히 수어로 묻는다. 행복하니? 나는 이제 망설이지 않고 수어로 답한다. 응, 나 여기서 잘 살고 있어. 나는 소리를 듣지 못하지만 세상을 느낀다. 그리고 이 사회 안에서 나는 분명히 살아가고 있다. 아직도 바꿔야 할 것들은 많다. 하지만 나는 안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변화는 계속된다는 것을. 나는 오늘도 출근한다. 그리고 또 한 번 조용히 세상을 움직인다.